예, 여러분, 그 5강까지는 그 한국 고대의 교육 집단인 화랑도에서부터 시작해서 관학과 사학까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서 거기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또 그 교육 기능을 통해서 그 교육기관을 통해서 인재를 선발하는 그런 차원의 말씀을 간략히 드렸습니다만은 본격적으로 우리 전통사회에서는 어떤 제도를 통해서 인재를 선발했느냐, 그 선발 제도의 핵심에 있었던 것이 과거 제도입니다. 근데 현재는 이런 시험 제도는 과거와 유사한 시험 제도는 많이 있지만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보통 이제 취업을 하고 그러죠. 근데 조선시대 과거 제도는 그것과는 상당히 조금 특징을 달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눈여겨보시면서 현대 교육적 차원에서 어떻게 고민을 하거나 고려를 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 그래서 이 과거 제도를 보면, 과거 제도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 때에 이게 유입이 됩니다. 과거 제도가 들어와요. 근데 조선시대 과거 제도도 사실은 고려시대 과거 제도와 그 세밀한 부분에서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큰 틀에서 보면 그것을 개성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과거라는 말 자체가 뭐냐, 과거라는 말 자체는 이런 겁니다. 과목 그용이라는 말이 있어요. 과목 그용. 그러니까 과목 그용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했을 때 여기서 잘 보시면은 과거라는 것이 과목 그용에서 과자와 그자를 빼서 과거 제도가 돼요. 그럼 과목 그용은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요새 교과 과목 그러잖아요. 교과 과목. 교과 과목 하면은 구체적인 세부 과목이 있다고요. 논어도 있고 뭐 맹자도 있고 뭐 쭉쭉 시경 서경 쭉 있단 말이에요. 그 과목을 가지고 시험을 봐서 등용을 해서 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 제도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과거 제도의 목적이 뭐냐? 목적이 간단한 거예요. 이거는 완벽하게 인재를 선발하는 제도니까, 관리를 선발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관리? 유능한 관리를 선발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다른 목적은 이제 그 좀 숨겨져 있죠. 어떻게 보면. 그 숨겨져 있는 아주 그 이데올로기적인 차원이 뭐냐 그러면, 하나는 지방간을 파견하기 위한 겁니다. 뭐 사람을 뽑아야 파견을 하죠. 뽑는데 그러면 뭐가 기준이냐? 조선시대니까 유교 경전을 제대로 많이 읽고 제대로 독해를 하고 제대로 적용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 경전 안에는 국가 지도자로서 리더십을 잘 행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걸 얼마나 체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지방관 파견이라는 말 자체에 이미 뭐가 있나요? 서울에는 왕이 있어요. 그죠? 왕이 있고. 그럼 지방에는 뭐가 있겠어요? 지방에는 지방마다 왕을 대신하는 지방 수령이 있겠죠. 그럼 이 수령을 파악한다는 것은 뭐냐? 이 수령은 왕의 대리인이잖아요. 그럼 왕의 대리인이라는 자체는 왕의 신하라는 거예요. 왕에 복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왕은 이걸 군신관계라 그러죠. 왕은 임금이고 이 지방관은 신이잖아요. 그럼 군신관계는 군신유의라 그래가지고 의리가 있어야 돼요. 믿음을 지켜야 되고. 그러면 이 신하는 왕에 복속된 존재이기 때문에 전제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런 신하를 선발하는 게 과거제도예요. 다른 말로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과거제도 목적은 형식적으로는 유능한 관리를 선발하는 것이지만 근본적인 목적은 전제왕권 강화에 있어요. 어떤 차원에서 보면. 그리고 그 전제왕권을 강화하는 어떤 중간 매개체 수단 방법이 뭐냐? 지방관을 뽑는다든가 아니면은 왕이 직접 다스릴 중앙의 관리들을 뽑아서 왕이 직접 관리한다든가 그런 거예요. 근데 왕정사회에서 왕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이상한 사람을 뽑는다? 그건 말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왕의 말에 충실한, 복속하는 그런 왕을 뽑기 위한 제도죠. 그게 목적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응시 자격을 보면 이게 상당히 그 민주적이라는 말까지는 표현하기 그렇지만은 굉장히 그
왕정사회지만 좀 개방된 어떤 그런 태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과거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노비라든가 천민을 제외한 모든 백성들에게 열려있던 제도예요. 이게 재밌는 겁니다. 천민이나 노비는 사람이 아니죠. 이른바 종이라고 하는 사람, 하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물건처럼 매매가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한다거나 시집 장가를 갈 때 땅 저 앞들에 있는 땅 몇마지기와 몸종 5명을 같이 보낸다 이렇게 가요. 그래서 사람도 거의 뭐 재산처럼 이렇게 마구 그런 거 나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근데 어쨌든 간에 일반 백성들, 이 사람들을 제외한 일반 백성들은 누구나 다 과거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렇게 법으로 제정을 해두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당시에 일반 백성이라고 하면은 대부분이 농민들입니다. 그럼 농민들은 농사 짓고 먹고 살기 바빠요. 근데 언제 시험 준비합니까? 그리고 설사 시험 준비를 해서 과거 시험을 본다 하더라도 하루 종일 공부에만 매진하는 양반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어떤 그 지식을 습득하는 양이나 또 쉽게 말하면 시험을 준비하는 교육 환경 자체가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분리할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일반 백성들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거 시험에 잘 못 봅니다. 물론 조선 후기에 오면은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서 과거 시험도 좀 타락하긴 합니다만은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과거 시험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느냐? 요게 이제 참 그 재밌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관학으로서의 성균관 입학과 관련되는 것이고요. 향교와의 또 연관성과 관련되는 것이고요. 향교와의 연관성에서 좀 살펴봐야 될 건데, 과거 시험의 종류는 조선시대의 경우에는 크게 그 문과, 무과, 잡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물론 그 이외에 뭐 성과도 있고 뭐 기술직 같은 경우 뭐 여러 가지 종합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크게는 이렇게 나눠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보통 요 문과와 무과를 합쳐서 뭐라 그러냐, 이걸 여기에 문관 무관 그러잖아요. 문관 무관 그걸 갖다 양반이라 그러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양반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양반이 이 두량자를 씁니다. 두량자. 그래서 이거는 무를 얘기합니다. 문무. 그랬을 때 보통 이제 과거 시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은 문과 작과 세 개로 나눠져 있지만 이 중에서도 이 문과를 과거 시험에 합격했다 이렇게 크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과나 작과는 왜 그러냐 하면 문과 합격자가 쉽게 말해서 정부의 요직이나 지방관의 어떤 수령의 어떤 역할을 쉽게 말해서 핵심적인 걸 다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과가 중심이 돼요. 그래 문과는 여전히 쉽게 말하면은 지체가 높고 권세가 있고 이런 어떤 그 양반 중에서도 귀족층에 속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보죠. 많이 보고, 무과 같은 경우는 평민들이 좀 많이 봐요. 무과는 쉽게 말해 힘 쓰는 거잖아요. 칼, 활 뭐 이런 거. 그런 걸 양반들이 좋아하진 않아요. 귀족들이. 그랬을 때 무과는 좀 평민들이 많이 보는 것도 있고, 또 아니면 몰락한 귀족. 그리고 귀족 중에서도 또 어떤 사람이냐면 옛날에는 이게 굉장히 나쁜 제도이기도 한데요. 첩을 막 두고 그래요. 본부인 이외에 첩을 막 둬서 그 첩의 자식은 뭐 서면 홍길동전에 나오잖아요. 홍길동전에 보면은 뭐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막 나오잖아요. 그런 서민들 이런 친구들이 안 되겠다 난 뭐 무과로 가겠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잡과는 뭐냐 그러면은 잡과는 문과 무과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계통에 속하는, 요거는 보통 중민들이 많이 봐요. 이거는 왜 그러냐, 이거는 오늘날 따르면 기술직이거든요. 기술 테크니컬한 거. 오늘날은 기술직이 굉장히 전문성을 갖고 높은 직업 세계로 나아가죠, 그죠? 그런데 옛날에는 이게 굉장히 좋지 않은 낮은 층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기술적은 계속 세습되기 쉽습니다. 중인들이 계속 보고 이런 차원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제 그럼 문과를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을 드리면 그 문과를 볼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아무나 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엄밀히 따져보면 문과를 막 보는 게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생원이나 진사가 된 사람이, 요 생원 진사가 어디에 들어간다고 했죠? 밑에서 얘기했는데, 요거 생원 진사 합격한 사람들이 서울의 성균관에 진학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균관에 요 사람들이 성원진사는 어느 정도 벌써 과거 시험에서 1차 시험 합격자라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비 시험 합격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본 시험이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예비 시험 합격한 사람들을 다시 걸러서 뽑아가지고 성균관에 재학을 합니다. 그래서 성균관 재학생들이나 성균관 출신 중에서 문과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들이 주로 문과, 대과에 응시하는 거예요. 그냥 굉장히 중성적으로 돼 있죠. 그냥 뭐 내가 뭐냐 실력 있다고 해서 대과에 그냥 푹 보는 게 아니에요. 한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성원 진사가 되는 경우는 대부분 보면은 향교 같은 데에서 지방의 향시를 봅니다. 지방 시험을 봐요. 이런 데서 보는 시험이 합격되면은 대부분 성원 진사가 되죠. 그리고 이 지방에서 또 성원 뭐 1등이다, 2등으로 했다, 뭐 하면은 또 추천을 받거나 뭘 해서 문과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성균관에 또 어떻게 입학을 하고 이러겠죠. 그러니까 성원 진사만 돼도 벌써 지방에서는 뭡니까? 어느 정도 유지, 그 지방을 교화할 수 있는 향촌 선비로서, 향촌의 리더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미.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굉장히 중증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퇴계 이황 선생 같은 경우도 뭐 20대 때에 성원 경상도 어떤 뭐 안동 지역 어떤 향교 쪽에서 주최했던 뭐 어떤 곳에서 성원 향시를 봤는데 2등으로 합격했다. 뭐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실제 문과에 합격하는 거는 34세 때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성원 시험은, 그리고 이 성원 지사 시험은 자기 실력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수시로 각 지역마다 고을마다 숨어있던 선비들이 많겠죠. 그 선비들이 수시로 자기 실력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향시에 응시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번에는 1등, 내가 이번에 2등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고을에서 이름난 선비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그러죠. 자, 그러면 이 과거 제도가 오늘날 우리에게 남겨준 그 교육적 의미라고 할까요? 의미는 어떤 게 있느냐?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은 9년제 하에서 고려시대도 그렇고요. 쉽게 말해서 오늘날 같으면 지방자치단 말이에요. 지방자치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고대 사회에서는 봉건제도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어느 정도 봉건 영주가 다스리는 그런 거 볼 수 있는데, 오늘날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지방을 책임지고 다스린단 말이에요. 물론 국가와 혹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에 어떤 연관관계는 갖고서 있지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는 왕이 바로 뭐냐, 왕이 국가예요. 국가고 국가의 모든 것은 왕거예요. 왕의 소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방 어디 시골에 있는 것도 모두 왕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자기의 신하를, 자기의 수족을 지방으로 내려보낸다는 자체는 뭐냐, 왕권 강화책이에요. 그냥 돋부리는 반란이라고 하니까요. 그리고 자치적인 권한을 막 돋부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왕의 위임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왕권 강화책의 일원으로서 과거제도를 실시했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과거제도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냐, 과거제도는 능력주의다. 기본적으로 과거 시험을 잘 봐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성원진사 시험도 보고, 그 다음 문과 합격도 하는데 1등부터 점수가 쫙 나오겠죠. 능력주의다. 물론 능력주의라고 할지라도 과거 시험 보낸데도 과거 시험 컨닝 페이퍼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아무리 해도 부정부패가 없을 수는 없지만 기본 원칙 자체는 능력주의였다. 그리고 개방적이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떻습니까? 천민들이나 노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백성에게 어떻게 했어요? 과거 시험 자체 볼 수 있는 것 자체를 원천 봉쇄하지는 않았죠. 열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지 농민들은 양반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어떤가요? 시간도 없죠. 책도 없죠. 그죠? 농사 짓고 먹고 살아야죠. 그러니까 여러 차원에서 불리한 교육 환경에 있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원칙만은 뭐냐, 개방적이었고 능력 중심주의였다는 것.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민주주의 사회의 어떤 다양한 시험 제도하고 상당히 일치한다고 할까요? 아니면 유사한 측면이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과거 시험이 갖고 있는 그 단점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을 봐서 문치주의에 너무 치우쳤다. 그러니까 무과나 작과보다 문과가 너무 우세한 상황이 있었다. 그렇죠. 무과 기껏 해봐야 문과는 이 사람들의 정성으로 다 올라가는데, 무과에서 무슨 장군이 되어봐야 못 올라갑니다.
그런 차원에서 작과 같은 거는 기술직으로서 중민들이 맡아가지고 계속 세습직처럼 계속 내려간 경우도 많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과거 제도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과거 한국 전통사회에서 인재 선발 제도가 갖고 있는 어떤 교육적 차원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훑어볼 수 있겠어요. 네, 여러분들 6번째 강의에서 한국 전통의 인재 선발 제도인 과거 제도에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이 과거 제도를 보면 어떻게 보면 고리타분하거나 재미없는 제도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단순하게 문과에 바로 응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성균관이라는 국가 최고기관과 결부해서 그러니까 교육과 선발을 가장 어떻게 보면 합리적으로 단계별로 우수한 인재를 걸러내려는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하나 중에 하나가 과거 시험이라는 능력 중심의 선발.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양반이라고 해서 자식이 바로 어떤 벼슬사를 하는 음서제도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능력에 따른 선발.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특별한 뭐 처민이나 노비를 제외하고는 모든 백성들에게 어떤 과거 시험을 볼 수 있는 그런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열어줬다는 것, 이런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번에는 7번째 강의에 가서 교육 사상 부분으로 가서 조금씩 더 보충을 해드리겠습니다.